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인사를 하네요. 차트가 일단은 움직이고 있어서 한 번 더 관점을 업데이트할 겸 방송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방송부터 쭉 보자면 저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저항 구간들을 깼었을 때 바로 관점을 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프랙탈로 봤었을 때는 제가 부르는 프랙탈 이름인데 왕관 패턴이라고 부르죠. 이게 저점을 갱신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어요. 현물로 봤을 때는 저점을 갱신을 했죠. 이렇게. 근데 저점을 갱신할 경우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내려온 추세를 꺾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불규칙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조정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거를 아마도 3주 전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해왔던 롱 자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제 디스코드 가셔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뭐 이런 프랙탈도 보여드렸고요. 많이 있었죠? 여기도 말씀드렸고요. 뭐 소파동도 있었고요. 심지어 여기 이런 구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왕관 패턴 이후 상승. 뭐 이 고점을 깨든 안 깨든 이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시로 들으면서 보여드렸는데 꾸준하게 롱을 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저번 이제 방송에서는 아마도 이 저항 구간을 빠르게 깨지 못할 경우 우리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고려해서 수렴 또한 관점을 추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볼 경우 여기서 되돌림을 주고 한 번 더 꺾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하단 매물대까지 이 피보나치에 대한 886, 786 구간까지 보면서 이러한 수렴을 기대하다가 여기서 위로 터지는 걸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저항 구간을 깼었고, 깬 이후에 거래량이 그래도 의미있게 고파동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의미있게 터지면서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매매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는 조정파동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이 조정파동을 보는데 이게 C펄스일지 그냥 단순히 X파동의 WXY의 하나의 그냥 3파동일지 이 차이가 꽤 크죠? X파동의 WXY와 ABC가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똑같을 수 있어요. 3파동, 3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 있고 되게 비슷하게 피보나치 구간도 줘요. 하지만 이 C파동과 Y파동은 카운팅 자체가 다르죠. 만약에 Y파동이면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내려도 이 추세 라인을 꺾으면서 내리면서 우리가 저점 갱신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관점을 가지고 하고 계획을 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우리가 ABC 파동으로 본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이 저점을 깨러 가는 것보다는 되돌림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깨러 가는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점을 깨러 가는 거죠. 자, 이 차이 때문에 시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청산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로소 비슷해 보여요. 3파동이고 이것도 3파동이라 불리고 조정파동이고 조정파동이네.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매매 계획이 다르고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C파동일 경우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C파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5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일하게. 그쵸? 뭐 지그재그일 경우 A파동도 5파동이지만 플랫일 경우에 3파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C파동만 5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일단은. 자, 그러면 5파동은 무엇이냐? 임펄스예요. 임펄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제 임펄스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순수 임펄스는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파동을 우리는 순수 임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엔딩 C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임펄스는 엔딩밖에 없죠. 엔딩 같은 경우는 웨지 형태로 나오는 조정파동을 5개의 조정파동이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임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여기서 큰 차이점은 여기서는 소파동이 5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도 5개 파동, 뭐 여기도 5개 파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엔딩도 가능하지만 여기 리딩도 가능하지만 5개 파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5파동 엔딩 안에서는 모든 파동이 1파동도 3파동이어야 되고 2파동도 3파동이어야 되고 모든 파동이 조정파동이어야 돼요. 그 뜻은 우리가 카운팅을 했을 때 순수한 임펄스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확장 엔딩이나 뭐 그런 엔딩이 아니라 일반 웨지 형태의 엔딩일 경우에는 거래량이 점점 감소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그런지는 나오겠죠? 이 프랙탈은 1파동이 가장 길기 때문이에요. 1파동이 가장 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래량이 가장 크고 2파동 감소하고 3파동은 더 짧아야겠죠. 1파동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감소하고 4파동, 5파동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X파동이면 지금 저점을 깨러 갈 것이며 이 추세를 거꾸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엔딩 파동이죠. 왜 엔딩 파동을 봤느냐? 그거는 조파동 때문이에요. 소파동이 이 파동이 임펄스보다는 조정파동에 더 가까웠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정파동에 멈췄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파동이 조정파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카운팅을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카운팅을 했던 걸로 근데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A, B, C 주고 되돌림 주고 확장 이게 큰 하나의 A 파동이 되는 거예요. 되돌림 주고 확장 C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 주고 우리는 상방을 봐야 된다. 되돌림 깊게 주면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웨지 형태 엔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래 두 구간까지 가면. 그래서 만약에 상승할 거면 이 매물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빔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면서 롱을 매매를 했었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되돌림을 줄 경우 수렴을 보자. 이런 관점이었죠. 근데 계속 어쨌든 간에 내림 롱이에요. 관점은. 그 근거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이었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들 롱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웨지 형태로 보게 될 경우 우리는 어디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때부터는 이 저점을 깨러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웨지던 수렴이든 공통 구간이었죠. 저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어디냐면 이 자리였을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웨지일 경우 여기서는 A, B, C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롱 자리였고 수렴이 나올 경우 A, B, C, D 이 파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구간까지는 롱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해칭을 했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렴의 피보나치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더블락 자리였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보자면 좀 어지러우니까 필요없는 피보나치들은 그냥 지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주면서 말씀드린 매물대까지 도달을 했고 되돌림 주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관점을 한글방에서 보셨더라면 이제 수렴이 이탈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기서 컨펌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롱을 타고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 저는 숏을 들어가는 거죠. 해칭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사실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근거가 많이 있었는데 간단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더라면 다들 그리고 뭐 올라가는 것도 패턴도 있었고 이평도 있었고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저항 구간 깨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웨지를 볼 경우 웬만해서는 이 하단 추세죠. 오비라인 이게 안 깨져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가능성은 현재 줄어든다는 점. 그러니까 이론이랑 가능성이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론은 예를 들어 임펄스에서 규칙이 많이 없죠. 한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5개인가 밖에 없는데
2파동은 1파동의 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그리고 1파동과 4파동은 겹치면 안 된다. 그리고 3파동은 가장 짧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임펄스가 나왔을 때 예쁜 파동은 이렇게 생겼어요. 3파동이 가장 길어요. 여기서 거량이 터지고. 하지만 왜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력은 여기서 물량을 2파동과 1파동에서 모으고 3파동에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론을 써가지고 개미들 물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스탑 터트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물량 모으는 거죠. 이제 쇼 물량. 그리고 익절하는 거고 그 다음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론은 그렇지만 만약에 1파동과 4파동과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 않나요? 이론상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나오죠. 왜냐? 세력의 평단이 여기에요. 근데 되돌림이 여기까지 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의 평단에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롱 익절한 사람들은 이것까지 떨고 다시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력한테는 득이 아니에요. 이게 훨씬.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지가 않고 이런 차트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론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적다. 이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웨지 형태로는 1파동과 4파동이 겹쳐도 돼요. 그렇다고 추세 라인이 4파동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그러진 않다 이거죠. 그럼 웨지 형태도 되게 안 예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웨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이 고점이었고 우리는 이걸 하나의 조정파동의 완성 자리로 봐야겠구나.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을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다들 그렇게 봤었죠? 다들 여기서 롱자리라고 봤었는데 저는 숏자리라고 본 근거가 채널링의 상단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라가던 오비 라인이 여기에서 지지를 받긴 했지만 깨지고 리테스트 저항이 나오는 순간, 그쵸? 깨지고 리테스트 저항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렇죠. 가능성을 한 번 더 봐야겠죠.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유튜버 중에 랄로라고 있는데 랄로가 이 채널링을 안 보고 그냥 차트를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롱을 타고 되게 좋아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성산 가까이 나면서 그걸 이제 복귀하는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이 간단한 거를 봤더라면 뭐 그 사람 다른 매매법을 쓰기 때문에 뭐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봤더라면 그렇게 안 봤겠죠?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추세가 나왔고 제가 항상 말하는 채널링의 조정 파동이 나왔고 한 번 더 추세가 이어지는 그래서 베어 플래그라는 패턴 또한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조정이었고 그럼 추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소한 어디까지는? 그렇죠. 오더블럭 구간까지는 왕관 패턴의 롱타점까지는. 근데 여기서 되돌림 주고 거래량에게 터진다? 거래량이 안 보이네요. 일단 터지면 이거는 그렇죠. 상방이 아니라 하방을 봐야겠죠.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추세가 나왔어요. 추세가 나왔고 내려오는데 웨지나 조정파동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저는 하단 부분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부분 여기 이 구간에서는 롱을 타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똑같은 근거죠. 차트를 뒤집을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반복이 되고 지지 저항 구간 매물대만 본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 많이 오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 소파동 카운팅이 없더라도 이 조정 카운팅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고요. 이게 많죠?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요. 뭐 9월 10일 3주 전이죠 이것도. 그래서 뭐 이러한 관점들도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음. 화질이 왜 이러지? 화질 여긴 좀 화질 안 좋네요.
선물로 저점이 다른데 그럼 그게 이상하네요. 여러분들도 화질 안 좋나요 이거 혹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보자면 또 저기서 소주를 봤던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4시간 봉이죠? 이거는 한글방에서도 계속 말했었고 소파동 패턴도 있었네요. 소파동 보시면 그냥 차트 안 보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웨지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쇼타점이었고 그리고 웨지 이후 시간봉으로 더블하다 그랬죠. 여기 한 번 하다 걸렸고 여기가 한 번 하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되돌림을 줄 자리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ABC 파도 조정 파동이고 반등주가 한 번 더 내려간다면 여기가 좋은 반등 구간이다. 심지어 여기서 반등이 실시간으로 나온 걸 저희가 봤었죠. 그런데 일자로 쭉 내렸어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롱을 안 들어가고 그냥 지켜만 봤었고요. 조정파동이라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었죠. 그래서 반등인데 지켜보고 마감을 봤는데 풀음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안 했었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고 4시간 봉 하락 다이번스도 존재했었죠.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관점이 사실 크게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오늘도 크게 볼 건 없고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요즘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가 하락의 시작이다라는 글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는 여기만 깨지면 좀 현물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롱을 바라봤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매물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채우고 터트렸을 때는 되돌림을 주더라도 한 번 더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세력의 매물대가 되는 거고 평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안 들어온다. 세력이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였는데 그렇죠. 하락장 이후 상승장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도 박스권 횡보 이후 물량 모으고 리테스트 하고 한 번 더 상승 이뿐만 아니라 이때도 그렇게 나왔었죠.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보면 쭉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왔었고 뭐 삼성 차트, 애플, 테슬라 다 비슷하게 패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 하단 구간을 깰 경우 우리는 그렇죠. 아직 매물을 덜 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되돌림을 주고 물량을 한 번 더 모은다. 또는 깨고 이제 하락장의 끝을 바라본 다음에 찐 상승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라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 말고는 딱히 도움된 그런 건 아니죠. 제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선물하시는 것 같아서 뭐 잘 모르겠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는 게 좋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